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응? 날이 춥습니다. 영하가 한 15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벌벌 떨면서 특히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장은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코스닥이 아쉽게도 조금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코스피 2478.61.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샀고 개미들만 팔았습니다. 3595억. 그러니까 좀 오르면은 팔고 튀어야 돼요. 지금 잽싸게 튑니다, 우리 개미들. 오늘 그 코스피 주요 종목들 봤는데 삼성이 한 0.1%, LG엔솔 0.4, 삼바 0.76, 우선주 0.5, 현대차 2.6, 네이버 0.4, 기아 0.8, 포스코홀딩스 1.1 이렇게 올랐네요. LG화학 1%, 카카오 2.3, SDI 0.1 이렇게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아이러니하게 또 하이닉스가 빠지네요. 하이닉스가 한 1.2% 빠지고 셀트리온이 한 1.09%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840.11, 0.05% 정도 조금 올랐죠. 강보합으로. 개인들은 542억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368억, 기관 59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코 형제들이 좀 안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3.4%, 에코프로 1.36, 셀트리온 제약이 2.6, 알티오젠 0.6, 리노공업 1.7, 레인보 로보틱스 2.78%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HLB 좋네요. 7% 올랐고, HPSP 6.47% 올랐네요. LNF가 1.4% 올랐습니다. 하여튼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아주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멘탈이 깨질 듯 말 듯 합니다. 중국이 37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긴급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소식에 오늘은 중국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가 2.6% 올라가지고 15,353.98에 장을 마쳤고, 홍콩 H도 2.78% 급등을 했어요. 오전에 장중에 항생이 3.8%까지 치솟아가지고 지난해 11월 15일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는데, 중국의 상하이 지수하고 심천 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0.5, 0.9% 상승 마감을 했죠. 장 초반에 1%대 하락세를 보였던 CSI 300 지수도 반등을 했네요. 이날 AFP 통신하고 블룸버그에서 리창 중국 총리가 중국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 긴급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 자금 규모가 약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72조 원 정도 되는가 봐요. 보도에 따르니까 중국 당국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국영기업의 해외 계좌에서 이 자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럽니다.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죽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찐핑이 형도 지금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큰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살려내야지. 자꾸 죽어버리면은 공산당 또 박살 나는 거야. 공산당도 오래 못 갑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중국 상태. 여러분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ETF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 요즘 또 보니까 그 일본 또 증시가 연초에 글로벌 증시 가운데 독보적인 그런 수익률을 거두고 있죠. 반도체 훈풍 기대감에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증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려들어가지고 연일 상승세랍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들로 엮어낸 ETF 수익률이 최대 40%를 넘어서는 등 일본 시장에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한국그래서에 보니까 일본 증시, 부동산, 반도체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된 상품은 모두 11개인데, 특히 이들 상품 중 도쿄 일렉트론, 레이저텍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로 종목을 구성한 상품이 3개네요. 이들 상품은 지난해 4분기 이후 20에서 40%가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트셋 ETF가 지난해 10월부터
오늘 종가 기준 43%의 승리를 냈네요. 이 상품은 그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종목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뭐 디스코 반도체 전 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도쿄 일렉트로, 그리고 EUV 그 마스크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레이저텍 등 일본 반도체 대표 장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하고 점유율 1등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있네요. 이렇게 일본 증시 상승 분위기랑 함께 지난해 9월 상장한 이 상품을 보니까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투자하는 ETF인데 아리랑 그 일본 반도체 소부장 셀렉티브인데 이것도 같은 기간에 수익률이 40%에 육박한다네요. 요즘 반도체 막 좋네요. 일본도. 하여튼 챗 GPT 등장과 함께 시작된 AI 혁명으로 보다 높은 성능과 기술을 가진 반도체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반도체랑 전후공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죠. 반도체 소부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과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엔화 절상 시 환차익 등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 투자가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랠리에 올해 또 국내 투자자들도 일본 주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국내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증시 금액은 37억 6,274만 달러 정도 되는가 봐요.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를 했네요. 해당 통계가 집계된 후 최대 수준이고 역대급 엔저 현상에 올해 반도체 훈풍 등 기대감이 겹치다 보니까 일본 증시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이 굉장히 핫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차후에 한번 또 제가 검토를 정리를 해가지고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삼성전자는 75,200원. 아쉽네요. 75,800원까지 갔었는데 약간 주저앉아 가지고 갔고요. 오늘 보니까 모건 스탠레들이 많이 샀어요. 140만 주 또 팔기도 합니다. 한 105만 주 정도 팔기도 했고, JP 애들이 한 138만 주 정도 신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125만 주 아주 시원하게 샀고, 기관 애들이 13만 주 정도 매도했고, 개미들 이트다 싶어가지고 109만 주 신나게 팔고 도망갔습니다. 우선주도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좀 신나게 더 올랐어야 하는데 그래도 300원 올랐네요. 어제는 막 종가에 악마가 나와가지고 멘탈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300원이나 올랐다. 66,600원. 61,000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CL도 사고요. 한 18만 주, 모건 11만, UBS 92,000, JP 63,000 정도 매수했고 또 CL이 많이 팔았네요. 14만 5천, CT가 12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많이 샀어요. 한 10만 9천, 기관이 6만 4천 순매수했고 역시나 개미들은 팔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아쉬웠지만은 우선주는 300원이나 올랐다. 본주는 100원 전자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